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난방비 부담이 늘게 되는데요. 이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조차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올겨울에는요, 많은 분들이 나눔의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또 본격적으로 구세군 냄비가 등장하게 될 텐데 또 우리 이웃들 위한 이런 나눔에 한번 동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수 MBC에서도요, 1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만원사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정성으로 많은 분들에게 나눔의 행복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훈훈한 마음으로 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전국시대에서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소리 아나운서 혹시 무지개 학교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 공교육 모델 학교잖아요. 네. 제 주위에 학부모님들도 이 학교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전남 지역에서 60여 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여수 지역에도 이 무지개 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무지개 학교들 중에서 한 곳을 찾아가 볼 텐데요. 이 무지개 학교라는 타이틀이 작은 시골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긍정적인 변화 만나보시죠. 여수 화양면의 한 초등학교. 제자들의 든든한 멘토이자 지원군을 자처하는 일복 많은 선생님들과 든든한 응원 속에 스스로 제 알을 깨가는 당찬 아이들. 작은 학교를 세상 어느 곳 부럽지 않은 크고 단단한 학교로 만들어가는 훈훈한 바람, 그 변화의 바람을 따라가 봅니다. 여수 화양면의 한 초등학교. 여느 때 같으면 오후 수업으로 조용해야 할 학교가 들썩들썩 때 아닌 장터가 열렸습니다. 일종의 아나바다 장터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붙인 이름은 재활용마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는 물건 수집의 홍보 마트를 꾸미는 것까지 모두 아이들이 해냈습니다. 이거 사. 어디요? 직접 만든 포스터를 붙여가며 이웃 마을에까지 홍보의 열을 올린 결과 스페셜 손님 영입에도 성공. 야, 어머니들 들이 안 가고 이거 못 들어오셔서 학교 공부를 왔어. 공부가 아니고 여기 밥 먹으러 온 게로 먹지간에 밥 먹으러 온 게로 네.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 해서 일 다 버리불고 그냥 여기 참석을 했어. 아, 이게 다 냅둬 그래 어떤? 냅둬. 아니 뭘 샀어 오늘요? 이렇게 된 거요. 우와 옷 샀네. 이거 얼마야 얼마? 요거 10,000원, 에? 1,000원. 1,000원요? 500원. 와, 저렇게 싼 가격에 1,000원 주고 2개 사고 둘이 하나서 갈랐어. 좋은 걸 살 수 1,000원 주고 있네요. 이걸 2개를 샀어. 네, 2개 사고 둘이 하나. 아, 공짜 우리 언니는? 나는 이거 3개 샀어. 아 이거 3개를 사. 와, 또 어떤 이쁘네 세 거네. 이거는 얼마 줬어? 2,000원. 2,000원 3개? 뭐 그리 싸다요? 고려먹이야, 고려먹이. 거저먹이. 그저 줍니다. 오늘 같은 날은 들이 안 가도 되겠네. 안 가도 돼. 아, 싼 거 막 두개 완전히 담는. 번개 찾아봤어. 근데 이제 아버지 건 안 샀어? 아버지는 없어. 어디 가셨어? 하늘나라. 아, 이분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시는 마을 할머님들. 손주들 같은 아이들의 행사 소식에 열일 제치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겁니다. 덕분에 저렴한 물건들을 골고루 득템. 예. 야, 마을 분들도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갈아입었게 오렌지 색깔만 좋아하구만. 네네. 잘 어울리십니다. 이것도 색깔이 똑같고. 딱 맞네. 딱 맞아요. 우리 엄마 옷이네. 몸에 맞춘 듯 사이즈도 색상도 딱 우리 할머니 눈썰미가 좋으신데요. 오메, 우리 언니는 동동그룹을 샀네, 이거. 오메, 이걸 어디다 보려고. 아유 손에도 바르고 얼굴도 바르고. 아, 요걸 1,000원 줬단 말이오. 완전히 딱 나왔다. 와, 엄마 싼 거. 이분도 봉 잡으셨네요. 여기 있는 거 다 100원이에요. 옷 한 벌에 단돈 100원. 싸도 너무 싼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 마트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관심사는 판매 금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걸로 뭘 할까? 바로 거기에 빨리 있습니다. 싹 팔아버렸어, 여기는. 책이요. 뭔 책? 여러 가지 동화책하고 만화책이요. 동화책, 만화책 다 팔아버렸어? 네. 얼마 버렸어요, 는 이만큼이요. 이만큼. 이만큼?
가만히 있어봐라. 200원, 100원. 자, 다른 곳은 다 팔리고 오늘 얘가 지금 재고가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 좀 하네. 자, 싸다 싸. 배가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사칭 구원투수 등장. 누가 옆구리를 찔러서가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그게 바로 이 학교의 모토. 작은 시골 학교에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희 화양초등학교가 무지개 학교로 지정되고 나서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고 지루한 아침조회 대신 다모임을 통해서 학교 행사를 결정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건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주관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저희 학교에서 모두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으로 약간 벼룩시장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서 애들이 해보자 해갖고 홍보도 해보고 이렇게 이런 부서도 만들어보고 수집도 하고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일 사장님이잖아요. 네. 지금의 학교를 만들기까지 물론 선생님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실수투성이 아이들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건 결코 만만치 않은 일. 스승이기 전에 멘토가 되기로 한 것도, 임기를 마친 교장 선생님이 1년 더 남은 것도 목표는 단 하나, 아이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일단 이 무지개 학교의 목표는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또 아이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인데요. 그래서 선생님과 저가 직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각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과 똑같이 아이들에게 허용적이고 그런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행사를 멋지게 마무리한 아이들이 이번엔 악기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화양초등학교의 새로운 자랑거리, 바로 국악 오케스트라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연습 시간. 국악 선생님은 여수시립국악단의 단원들인데요. 바쁜 시간을 쪼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신다네요. 국악 오케스트라가 꾸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 10월 드디어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그 악기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이렇게 악기를 연마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것도 뭐 잠깐 이렇게 봐주고 또 이렇게 연주를 하기까지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4학년부터 6학년으로 구성된 꿈소리는 전교생 56명 중 무려 40명이 함께하는 국악 오케스트라. 보는 것도 처음이요, 만져보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전통 악기 앞에서 한참을 헤맸던 아이들. 이제는 그 아이들이 당당히 소리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잘하네요. 지난 3월엔 지역 행사에 초대를 받았고요. 창단식 땐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그 실력을 뽐냈을 정도로 일취월장. 하지만 가장 크게 자란 건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입니다. 악기는 가야금이고요. 원래는 12줄인데 새로 해서 25줄이고요. 할 때마다 새로운 걸 알아서 좋고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요 활대고 이게 줄이고 이게 오른쪽인데요. 지금 이거 이렇게 연주하면 여기 이런 소리가 나요. 아까 같이 멋있게 막 두구두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험 시작. 이야, 정말 대단하죠.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또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게 자랄 수 있고요. 소외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고 또 가정적인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긍심도 가지고 보람도 느끼고 또 서로 협동하면서 소통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악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지내도 행복한 국악 일을 하겠네요. 창단식 이후 학교에는 꿈소리 아이들의 공연 요청이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이웃마을 어르신들의 잔치에 특별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죠. 일종의 재능 기부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은 실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 하지만 그 열정만큼은 여느 프로팀 못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시는데요. 뜨거운 기운이 그걸까요?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연주에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네요. 이 기운을 모아서 앞으로 꿈소리 아이들은 더 크고 더 멋진 꿈을 키워갈 겁니다. 어머니, 예. 이쁜 손녀들이 예. 아끼는 거 보기 어째요, 좀?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그냥 예. 사랑스럽소. 예. 그래요? 부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 하고 싶은 저는 그런 열정이 없었는데 애들의 그런 열정이 또 보이고 참 보기 좋은데요. 세상에는 참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과 비교하면 이곳 화양초등학교는 전교생 56명에 불과한 작디 작은 시골 학교. 하지만 그곳엔 56개의 꿈이 자라고 있고 그 하나하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인생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어온 따뜻한 봄바람은 여전히 진행형. 그 변화의 바람 속에 오늘도 화양초등학교의 아이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멋지게. 56명 화양초등학교 아이들의 멋진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화양초등학교 친구들 정말 말도 잘하고요. 마음 씀씀이서 좋은 게 어릴 때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저는요, 그 중에서도 네. 모든 북을 이렇게 쳤던 4학년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실력에 감탄하고 반했습니다. 네, 그 친구가 1학년 때 이제 전학을 왔는데 네. 전에 다니던 학교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열심히 또 멋지게 성장을 해서 주변 분들의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자, 56명의 학생들의 멋진 성장기를요,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지켜봐 준다는 거 정말 부러운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재능 기부했던 국악 오케스트라 함께 보셨는데요. 이 친구들이 어제였죠. 예울마루에서 또 다른 친구들과 멋진 공연을 또 펼쳐줬다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화양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소득은요, 학생들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화양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의 멋진 무지갯빛 전국시대도 응원해드리겠고요. 이번엔 작은 시골 학교 변화에 이어서 청주에 있는 한 양계장의 변화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이 양계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수출품까지 생산할 만큼 그 실력이 출중하다는 겁니다. 뭐 양계장 하면은 뭐 닭 기르는 곳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을 수출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고기가 바로 닭고기 아닐까요? 도시 곳곳엔 몇 집 건너 하나씩 있을 만큼 치킨집이 눈에 띄게 성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양계 농가는 어떨까요? 최근 중국, 미국 등으로 삼계탕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양계 농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데요. 달라지는 우리 양계 현장, 지금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닭 울음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갈 곳은요, 이 닭들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닭 한 마리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가시죠. 이 정도면 닭 울음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데 어디 있는 걸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에 닭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잘 찾아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닭들이 어디 있는데요? 저 안에 농장 안에 있어요. 농장 안에, 요 예, 뒤에. 예. 아니, 생각보다 조용한데 아버님, 닭이 몇 마리 정도 모여 있길래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8만, 정확히 8만 2,600수요. 82,600수. 8만 마리가 넘게 지금 요 뒤에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마을이 아니, 조용해요. 사실은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많은 닭들을 못 봤는데 한번 가서 구경 좀 해보려고 하고, 또 힘드시면 제가 좀 일도 좀 도와보려고 하는데요.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에이, 아버님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튼튼해요. 혹시 뭐 닭을 잘 돌보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부지런해야죠. 예, 부지런해야죠. 제가 요 입만큼은 정말 부지런한데. 그러면 지금 좀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해보시죠. 뭐. 갈까요? 예, 예. 올라갈까요? 저는 아이, 그냥 가시면 안 만만치 돼요. 않을 것 같은데요. 방역 꼭 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류독감 때문에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돼요. 아, 제일 무서워요. 맞아요. 네. 첫째도 우리 또 닭들의 안전,
이게 필요하니까 저도 이제 방역복 한번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8만 마리의 달. 자, 첫째도 방역, 둘째도 방역이기 때문에요. 아버님과 저희가 이렇게 딱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이제 옷도 갈아입었겠다. 가면 되는 걸까요? 네, 가보시죠. 네. 자, 8만여 마리의 우리 닭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걸 리포터가 보니까 손님이 오나봐. 누가 온다고 이렇게 호들갑은 거야? 이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생후 12일 된 병아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짜잔, 우리 귀여운 병아리 천사들을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농장에는 네. 산개 전용 농장입니다. 아, 그래서 큰 닭이 없고요. 이건 700g 내지 800g에는 출하시키는 닭이에요. 그러면은 그 언제까지 기르시는 거예요? 35일에서 44일 아, 그 사이에 출하됩니다. 이곳에서 키워지는 닭들은 모두 레토르트 제품으로 만드는 삼계탕 재료에 쓰이는 닭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육개보다 체구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뭔가 굉장히 무거운 작네요. 걸 들고 나오는데요. 세상에. 커다란 저희가 푸대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왕개입니다. 바닥을 깨끗이 해주기 위해서 네. 닭장에 뿌려주는 왕개예요. 닭이 상태가 깨끗해져요. 아, 닭도 활기가 차고 지금 어릴 때는 한 2, 3일마다 한 번씩 뿌려주고 네. 크면은 매일 뿌려줘야 돼요. 이거요. 손이 많이 가네요. 우리의 리포터가 직접 뿌려보는데요. 좀 살살 뿌려요. 그렇게 뿌리니 다 도망가지.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사료차가 도착했는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방역. 병아리들이 먹어야 할 사료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방역을 해야 합니다. 주인 아저씨가 준비한 특제 영양 사료. 자, 병아리들 밥 먹을 시간이에요. 네, 맛있게 먹을게요. 사장님끼니보다는 닭들을 먼저 챙기시네요. 자, 열심히 제가 일도 도왔겠다. 이제 제대로 제가 큰 목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밥 좀 주세요. 들어가시죠. 한 20분이면 충분히 될 겁니다. 뭐가요? 삼계탕이요. 삼계탕 20분 만에요? 예, 예. 아니 아무리 양계 농장이지만 점심에 간단하게 삼계탕을 주시는 거예요? 예, 들어가 보시죠. 일단 가라고요? 예, 예. 아니 근데 20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닭 삶아야 되죠, 찹쌀도 넣어야 되죠, 막 국물 우러나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아 저 배고픈데 예, 들어가 보시죠. 빨리 먹어도 간단한 것도 먹어도 되는데. 어머님 배고파요. 아이고 어서 와. 세상에 어머니 여기가 또 삼계탕을 또 점심에 또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해요? 손 많이 가실 텐데. 지금은 엄청 편해졌어. 왜요? 와봐. 삼계탕 얼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삼계탕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팩이잖아요. 팩이잖아요. 아이, 지금은 다 이렇게 나와. 아. 우리도 편하게 살아 편하게. 요 그러면 그냥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끓는 물에 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 요대로 끓는 물에. 그러니까 봉지 이게 찌로요? 그러면 우리 흔히 먹는 양계장에서 직성조리 키운 닭으로 비슷한 만드신 그럼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20분이면 돼. 20분만 끓이면은 엄청 맛있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없을 때는 이렇게 회사에서 나온 거 먹고 네.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해 먹고 아 엄청 좋아. 진짜 간편한데요. 봉지째 빨리 먹을 넣고 수 끓는 있다는 물에 것도 익히는 리포터 레토르트 포장이 삼계탕. 20분이면 맛있는 삼계탕이 완성되는데요. 이야, 정말 삼계탕 맞네요. 여느 음식점 삼계탕과 견줘도 손색이 없습니다. 잘 익었어요. 네.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머니? 배를 이렇게. 이제 맛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배를 갈라 닭살과 밥까지 한 입에 쏙쏙. 일하느라고 힘드셨으니까 자. 아, 맛있다. 놀라시죠? 사랑이 넘쳐는 최근 삼계탕을 제품화해 세계화를 꾀하는데요. 닭 전문 업체들은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 삼계탕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닭고기 수출 규모 중 삼계탕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곧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되면 삼계탕의 세계화 머지 않았습니다. 힘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기회가 모두 말가 신나는 그런 좀 힘들더라도 연말까지 잘 준비해서 내년에 아주 신나는 거 같아요. 잘 부탁합니다. 기존의 일본, 미국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저 삼계탕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매년 잠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까지 수출이 된다고 하면 보다 삼계탕 수출에 대해서는 보다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계탕은 여름에만 국한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 수출 부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봄 그리고 가을, 겨울까지도 꾸준한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양계 농가 사장님들께서 좀 더 회전수나 아니면 사육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닭뿐만이 아니라 삼계탕이나 뭐 볶음탕 이런 걸 많이 좀 드시고 우리도 좀 수입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사료 질이 좋아져서 닭도 좀 무럭무럭 잘 크면 우리도 닭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고 기분도 좋고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삼계탕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삼계탕. 삼계탕의 세계화는 다른 한식의 세계화 기업뿐 아니라 AI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삼계탕이 전하는 이열치열의 심오한 우리맛. 이제 세계화만 남았습니다. 아니 팩을 뜯기만 하면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니 어디에서 이런 또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을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레토르트란 식품이 있는데요. 이게 또 고온 살균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레토르트 식품은요, 그 조리가 쉽고 간편해서 주로 싱글족이나 1인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이 삼계탕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효자 수출 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맛과 영양을 인정받다 보니까 미국, 일본, 중국까지 수출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6분입니다. 서서히 구름이 물러가서 파란색 하늘을 되찾고 있는 여수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최저기온 3도 기록했습니다. 오후 최고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평균 4도가량 더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차가운 바람이 더해져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니까 옷장 안에 두꺼운 외투들을 꺼내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남해동부 앞바다 1m에서 오후에는 2.5m까지 높게 일겠으니 조업이나 항해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난방용품 슬슬 꺼내기 시작하셨겠죠. 네, 뭐 라디에이터, 온풍기, 히터 등등 난방용품 종류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뭐니 해도 난로가 가장 큰 난방용품이 아닐까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뭐 난방용품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 난로 위에 올려 먹던 그 양철 도시락이나 고구마를 데워서 익혀서 먹는 이런 느낌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양철 도시락 세대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가끔씩 그 시도는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아마 저보다는 우리 어르신 세대가 더욱더 기억이 나시겠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한겨울 따뜻한 난로 위에 구워지는 군고구마 생각도 간절한데요. 자, 한겨울 추위를 잊게 해주는 뜨끈한 난로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가 어색하지 않은 요즘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에 맞춰 뜨끈한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마음까지 후끈해지는 난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 한적한 시골 마을. 조용한 마을을 깨우는 시끄러운 이 소리의 정체는 벌써 내년 농사를 준비하시는 건 아닐 테고 뭘 만들고 계시길래 이렇게 요란한 거예요? 나무를 뗄 수 있는 난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째 그런데 난로를 만든다는 재료가 눈에 익숙합니다.
타이어 힐이 굉장히 철이 좋아요. 그리고 재활용을 하잖아요. 이제 돈도 절감되면서 이건 전부 폐자재로 나가는데 이걸 재활용해서 이 난로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절약되고 난로를 만들기 환경 오염도 시작하면서 막을 수 철로 된 있고요. 폐자재는 전부 자식같이 느껴진다는 박두성 씨. 2주면은 이 제품으로 이렇게 싹 변화가 됩니다. 아니 이게 정녕 폐자재를 그럴듯하네요. 이용해 만든 난로란 말씀이시죠? 이야, 일단 디자인은 합격. 근데 이게 정말 직접 만든 작품 맞는 거죠? 100% 수작업입니다. 그리고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릴 기능이요. 빵을 넣어서 구웠을 때 굉장히 냄새도 안 나고 잘 구워지고요.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아래를 불이 타는 모습도 보지만은 이 고구마통 기능이 속에 들어 있어요. 우리 주부님도 좋아하시는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구마통 기능이. 작품이 정말 멋있어요. 네. 일반 제품하고 다르게 정말 독특하고 멋있어요. 그냥 멋있고 잘 멋있으면 만들어. 사가셔야죠. 여기서 저 솥단지 하나 이렇게 떼는 걸로 해갖고 그냥 뭐 실하고도 삶고 고구마 순도 삶고 어떻게 편리한가 몰라. 자전차도 고장나면 고쳐주고 리아카도 고장나면 고쳐주고 좋은 일 많이요. 지나가는 사람 만점이 발길도 시겠습니다. 멈추게 하는 박두성 씨의 작품. 방금 본 난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력 공터를 가득 메운 박두성 씨의 작품들. 폐자재가 기본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의 재활용 사랑 알만하죠? 이쯤 되면 그의 직업이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농산물 유통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난로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사서 뗐었는데 그게 참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기능이.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하나 만들면은 또 하나를 더 만들고 만들다 보면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완전 여기에 빠진 거죠. 호기심이 이젠 당연히 여기까지 난로 나는 것 같아요. 예찬론자가 된 박두성 씨. 맛있겠어요. 그가 더욱이 겨울을 좋아하게 된 이유입니다. 박두성 씨가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난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추운 겨울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도 그리고 채소들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난로 사랑은 그칠 줄 모릅니다. 집안은 물론 마당 한편에 마련된 이곳에도 저렇게 먹으면 진짜 작품이 맛있거든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혼자 드시는 건 폐자재를 이용해 아니겠죠? 만든 거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사모님. 때론 가족과 때론 주변 지인들과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어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랍니다. 매일이 캠핑이었습니다. 난로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드느라고 실제 장사를 안 했어, 한 2년 동안. 내가 야채 팔아가지고 이 재료를 다 대주니까 약 오르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직접 써보니까 손님 접대 해봐도 이렇게 맛있고 또 난로도 따뜻하고 편하고 가스레인지도 만들어서 쓰게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편하니까 좋지 지금은. 그래서 좋으신 거죠.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이젠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아내. 박두성 씨에겐 최고의 후원자 아닐까요? 며칠 후 박두성 씨를 만나기 위해 한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난로다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엔 총 30팀의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난로를 선보였는데요. 일반인들이 난로하고 하드를 직접 만들어 와서 경연을 벌이는 자리입니다. 그 외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물론 성능, 사용 방법까지 제각각의 개성을 갖고 탄생된 난로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시선은 이미 난로에 온통 빼앗겨버렸습니다. 예술 작품인데요. 각자 난로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하는 참가자들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난로가 마냥 신기한 사람들까지. 개개인이 자기 기술로 인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난로가 이렇게 타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진짜 포근한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나저나 박두성 씨는 찾았다. 여기 빠지실 수가 없죠. 아니 저기 박두성 씨 제작진이 온 줄도 모르고 난로 설명에 바쁜 모습입니다. 제 작품만 좋은 줄 알았더니 다 이 사장님들이 기능들이 아주 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에서 배운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밑에 보면 따라 올라가잖아요.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박두성 씨의 난로. 폐자재로 만들었다는 거에 한 번 놀라고 숨은 기능에 또 한 번 놀라고. 그걸 증명하기라도 하듯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인기 투표에서 단연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뭐 생선도 굽고, 뭐 피자도 굽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모양 자체가 참 매력적이에요. 왠지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리 이동이라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난로는 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난로가 차에 실린 걸 보니 설마? 기분 최고입니다. 내 자식같이 내가 만들었는데 나갔네요. 난로 판매의 기쁨을 행사장에 온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함께 하는데요. 난로의 훈훈함까지 더해지니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공연이죠. 모두가 하나 되는 이 순간 참가자도 관람객들도 난로의 열기처럼 한껏 달아오릅니다. 굉장합니다. 오늘 나는 난로다 이 행사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는데 오늘 젊은이들의 공연을 보니까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드디어 그동안 노력한 대가를 평가받는 시간. 네, 축하드립니다. 군산의 박두성님. 박두성님. 이야, 정말 축하드려요. 첫 출전에서 이뤄낸 쾌거. 지금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첫 출전에 상까지 받고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예, 내년에는 더 멋있는 난로 그리고 펠렛 난로까지 해서 더 좋게 해서 만들어 나오겠습니다. 최고예요. 좋아요. 무모한 도전이라 눈총도 받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열정을 쏟아낸 박두성 씨.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와 활활 타오르는 따뜻함이 주는 난로의 매력을 앞으로도 널리 알리는 훈훈한 에너지 전도사로 파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손수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끝에 멋진 난로도 탄생을 하게 됐네요. 네, 그런데 더 대단한 건요. 이렇게 난로를 만들기 전에는 용접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나저나 이번에 처음 출전한 그 나는 난로다 행사에 첫 출전인데 인기상까지 받을 정도니까 내년에 더 기대가 되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하얀 눈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주에서는 이미 가을부터 새하얀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눈이 하늘에서 내린 꽃송이라면은 지금 보실 이것 아마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꽃송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포항에서 확인해 보시죠. 피곤한 오후엔 역시 달달한 모카라떼가 짱. 문익점 선생님이 왜 모카씨를 숨겨 들어왔는지 알 것 같다. 문익점 선생님, 땡큐. 고려말기 학자였던 문익점 선생이 우리나라에 들여왔다는 이것. 모카? 아니죠. 목화 맞습니다. 부드러운 솜사탕 같아요. 폭신폭신 구름 같아요. 부드러운 솜사탕과 폭신한 구름을 꼭 닮은 목화가 경주에서 피어났으니 의류에서 이불까지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한다는 목화의 모든 것. 지금 목화 체험 농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경주로 하얀 목화섬 따라가요. 늦가을의 정취가 만연한 요즘, 때이른 하얀 눈송이가 장관을 이룬다는 경주 현곡면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생활에 한 획을 그으신 분, 목화하면 생각나는 그분, 바로 문익점 선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목화 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식물에서 목화 솜이 나오는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이곳 경주에서 목화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하얀 목화솜의 세계 생생하게 지금부터 전달합니다. 산업화로 인한 화학섬유 도입으로 설자리를 잃고 사라져가고 있는 작물 중 하나.
이제는 추억으로 기억되는 목화 재배가 경주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 목화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입어볼 줄만 알았고 덮어볼 줄만 알았지 이렇게 목화 시험을 실제로 본 게 처음이거든요. 야, 이게 정말 마치 보세요. 눌러보면은 뽀송뽀송하고 촉촉하니 생크림 같기도 하고요. 무언가 구름 같기도 하고 감촉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그러면 이 목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3년 전에 시험 재배를 집에서 텃밭에서 제가 좀 하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작물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목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물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뿌리도 이용할 수 있고 꽃도 이용하고 차로 마실 수도 있고 이런 작물을 찾아다니다가 목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작물로 여러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화. 잊혀져가는 농작물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목화를 선택했다는 주인공. 하지만 첫 도전 자체가 난관. 시작과 동시에 어려움도 많았단다. 목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기술적인 면이 지원을 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풀 제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굽힐 줄 모르는 의지와 원칙을 따르는 소신 있는 농사의 결실. 목화 농장엔 요즘 하얀 솜이 지천으로 피었다. 나무들 사이사이마다 하얀 솜들이 맺혀 있는데 어떻게 지금이 수확철이에요? 그렇습니다. 10월이 적기인데 저희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체험을 많이 오기 때문에 일부 이 밭에는 안 따고 있습니다. 야, 재배도 하고 체험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재배하는 걸 제가 좀 배워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따야 되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냥 잘 살살 뜯어내면 되는 건가요? 예. 아, 요렇게 잡고 그대로 잡고 살살 당기면 솜사탕 뜯는 이거 나오는 거 봐. 것처럼 뜯으시네요. 야, 이거 지금 이렇게 되게 체험을 또 하다 예쁜 먹는 강아지 거 아니에요? 같은 듯한 기분도 들고요. 야, 요 안에 있는 게 또 씨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요것들이 다 신 거예요, 그죠? 야, 이렇게 따는구나. 조심히 맞네, 수확을 이어가는 아이들이. 그때 정적을 깨고 찾아온 반가운 꼬마 손님들이 있었으니 바로 목화 체험을 하기 위해 농장을 방문한 어린이들 되겠다. 처음 봤겠죠? 목화 체험 프로그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목화 솜을 따는 체험 그리고 목화로 사랑의 편지를 쓰는 목화 편지 쓰기 또 목화 씨앗 나누기 또 목화 인형 만들기 등등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일일 체험에 나선 꼬마 농부들 등장. 그동안 책에서만 또 그림으로만 봤던 목화를 직접 보고 만져보는 시간.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목화솜의 매력에 푹 빠졌다. 자, 지금 우리 아이가 작은 손으로 열심히 따고 있어요. 지금 딴 거 구경 좀 할 수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여기요. 야, 오, 이만큼 땄어요. 이거 다 누가 땄어요? 제가요. 그래요. 이거 실제로 보니까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만져볼래요?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하고 또 푹신해요. 폭신하고. 따는 거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얼마큼 재밌어요? 땅. 어? 짱 재밌어요. 실제로 보니까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얼마큼 부드러워요? 100? 그게 뭐지? 숫자. 아, 숫자 100만큼 부드럽다. 삼촌 질문에 대답이 한 글자네요. 아이고 죽겠다. 목화에 푹 빠져 있는 거죠. 네. 내 손으로 직접 수확한 목화솜을 이용해 다양한 체험 활동도 척척. 자연의 소중함과 더불어 옛 선조들의 지혜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농촌의 산 교육장 되겠다. 야, 우리 하람이도 요 목화 편지지에 편지 썼네요. 뭐라고 썼을까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저를 재미있는 곳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하람 올림. 야, 아빠하고 어디 놀러 갔었는데요? 공룡박물관. 공룡박물관. 또 가고 싶은데 없어요? 놀이공원이요. 놀이공원 가서 뭐 할 거예요? 놀이기구 탈 거. 놀이기구 탈 거예요. 아빠한테 놀이기구 데려다 달라고 얘기 좀 해줘요. 아빠 시작. 아빠 편지 썼으니까 놀이공원 가요.
끝난 뒤 이어지는 목화 작업은 곧 찾아올 추위도 포근하게 감싸줄 목화솜 이불 만들기. 씨를 분리한 목화솜을 뭉친 다음 1차로 바느질을 하고 다시 이불볼을 엎어서 한 번 더 바느질로 마무리.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친환경 이불이 탄생됐다. 오늘 만나본 목화는 정말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목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목화가 발전되고 더 많이 사랑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목화가 있어서 올해 겨울도 따뜻해요. 현대화 물결 속에 사라져가는 농업을 지켜가고 흥미로운 체험으로 즐거움을 이어가는 곳. 경주에는 하얀 구름을 꼭 닮은 목화 농장이 있다. 네, 이번에 경북 예천으로 갑니다. 요즘 보면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일명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스카이다이빙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참 아찔한데요. 예천이 스카이다이빙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섭지만 짜릿한 매력 느끼로 스카이다이빙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하죠. 그 현장 함께 가봅니다. 일상의 지루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특급 레저 스포츠가 예천 상공에 떴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해봐야 할 버킷리스트의 단골 메뉴 바로 스카이다이빙. 이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거듭나고 있다는데 보기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지는 스카이다이빙의 매력 축제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조용했던 하늘이 들썩들썩 스카이다이버들 사이에서 다이빙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예천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생소하게만 여겼던 스카이다이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데요. 이름하여 스카이다이빙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 저희 예천천문센터에서 이번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요. 항공문화 사업 육성과 항공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예천 진호국제양공장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활용을 하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헬기와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번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공장이란 넓은 공간도 있겠다. 각종 항공기까지도 완벽 구비. 스카이다이빙을 즐기기엔 더없이 안성맞춤인 예천. 그 진가를 알아보는 전국 방방곡곡 스카이다이빙 마니아들이 어김없이 총출동했는데요.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일단 하늘로 출발. 생각만 해도 저는 이 순간 헬기 짜릿합니다. 안에선 오로지 스카이다이빙 생각뿐. 하늘에 가까워질수록 땅에서 눈이 멀어질수록 주체할 수 없이 가슴은 콩닥콩닥. 드디어 다가온 운명의 시간. 자자 하늘에 몸을 맡길 채비 단단히 끝냈으면 지체할 것 없이 3, 2, 1 활강. 야, 망설임도 없으시네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자유자재로 낙하하는 당신들을 진정한 강심장으로 임명합니다. 자유낙하 도중 대형을 만드는 포메이션 기술까지 선보이는 다이버들. 과연 다이빙 베테랑들은 뭐가 달라도 한참 다르죠? 보는 사람들까지 살떨리게 만드는 스카이다이빙. 양궁장이 올라갈 때는 착륙점인가 보죠. 한참이 더 높이가 뛰어내리고 보니 눈 깜짝할 사이. 그 느낌적인 느낌 저도 꼭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시원하고 아주 마음이 뻥 터집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너무 짜릿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축제장 한켠에선 낙하산 장비 점검에 한창. 첫째도 둘째도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점검은 필수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자유낙하를 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상 비행 고도는 10,000피트 이상입니다. 고도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피트로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3,000피트서부터 옐로우 컬러, 그리고 2,500서부터 레드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낙하산을 개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적은 3,000피트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한 1km 정도가 되는 거죠. 상공으로부터. 거기서 낙하산을 오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캐노피 활강에 의해가지고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요. 꼼꼼히 점검한 낙하산을 챙겨 또다시 하늘을 향하는 다이버들. 힘찬 발걸음에 여유만만 미소는 팬 서비스. 약 1분간의 중력 이탈 여행을 위해 끝없이 날아오르는 순간 눈은 뜨고 볼 수 없이 아찔한 높이에서 바람과 하늘에 온몸을 맡겨보는데 온몸이 짜릿짜릿한 이 기분
경험해보지 않고선 결코 알 수 없답니다. 이거는 인간이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 수 없기 때문에 낙하산을 통해서 하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는 이제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한한 매력을 느낍니다. 자유로움을 맛보는 매력 때문에 자꾸만 하늘로 오르게 된다는 스카이다이버들.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용기가 생기는 법. 남녀노소 불문 누구든 철저한 교육만 받으면 도전 가능하다고 하니 평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할 값진 경험을 원한다면 예전 스카이다이빙이 그 대답일지도?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떤 그 항공기의 협조라든지 어떤 항공 공역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협조적인 면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스카이다이빙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스카이다이빙에 이어서 이번엔 눈이 즐거울 차례. 형형색색 화려한 연막탄과 함께 다양한 활강 묘기까지 선보이는데 하늘 위를 수놓은 초특급 다이빙 퍼포먼스에 하나같이 시선 집중.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가을 하늘도 파랗고 높고 아주 멋있는데 너무 짜릿하고 뛰어내리는 다이버들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짜릿하고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뛰어내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꼭 오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이 스카이다이빙에 홀딱 빠져있는 사이 아이들은 각종 항공기 삼매경에 푹 빠졌는데요. 책과 TV 속에서만 보던 헬기 앞에서 찰칵 기념사진도 놓칠 수 없겠죠. 헬기를 타니 절로 나오는 줌사위. TV에서 헬기를 실제로 타봐가지고 신기하고 좋아요. 하염없이 쳐다보기만 했던 헬기라고요? 진짜 아닙니다. 올라가나요? 선택받은 행운의 주인공들이 헬기 체험을 떠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는 말씀.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비행의 참맛을 느껴본 사람들의 무사귀환. 긴장과 공포감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우리 친구들 자랑거리 생겨서 좋겠어요? 스카이다이빙 주최장이라고 스카이다이빙만 즐기란 법 있나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스포츠 체험거리도 한가득. 운동도 하고 선물도 타고 오감만족 제대로입니다. 아이들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좋고요. 아이들이 무엇보다 즐거워하니까 함께 온 보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던지기 가요. 재밌고요. 선물 받으니까 좋아요. 한편 막간을 이용해 쇼타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라 마른 하늘의 막대 사탕이 우수수수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심의 세계로 풍덩. 사탕 하나의 달콤한 추억도 늘어갑니다. 오늘 여기 나왔는데 사탕 이렇게 던져주는 것도 너무 재밌고 우리 큰딸은 아까 헬기 탑승하는 그 행운도 얻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높디 높은 하늘을 마음껏 정복하고 싶다면 고민하지 말고 예천으로 모여라. 긴장 100배, 스릴 만점, 초특급 레저 스포츠 스카이다이빙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니 그 어떤 짜릿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스카이다이빙의 매력, 여러분도 예천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네, 세상이 내 발 아래 있는 느낌인데 그 느낌 아시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스카이다이빙뿐만 아니라요. 예천은요, 그 관광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경이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헌현제철소 백운아트홀에서 11월 29일까지 영화 사도와 사진 전시 렌즈에 담은 해외 풍경전을 연다고 합니다. 영화는 하루 3, 4회 상영되고요. 사진관에서는 한국의 명소를 비롯한 중국의 오지, 유럽과 북미 지역의 진풍경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상영 시간 같은 자세한 내용은 백운아트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